김용빈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를 주목받지 못하게 만든 심각한 질병과 싸워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레어 쉐어에 따르면 2004년 데뷔 앨범, 데뷔 컬렉션으로 커리어가 한창이었던 2013년경, 그는 갑자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잊혀졌다는 느낌도 겪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주목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2020년 전국 트롯 페스티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가 있을까? 관객들이 김용빈이라는 이름을 기억할까? 라는 생각에 침대에 누워있던 날들을 회상하며 목이 메었다고 말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자 이러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김용빈은 항상 돈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부모님은 예술계에 종사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아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지지해 주셨지만 아들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부모에게 정신적 부담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여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영원히 반짝이는 별로 남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미소로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 했지만 병원에서 혼자 지내며 삶의 연약함을 마주해야 했던 그 순간들은 그의 마음속에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김용빈의 경력은 빛나는 성공과 고통스러운 실패가 번갈아 나타나는 기복이 심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반해 서울의 번화한 동네에서 자랐는데 노래방에서는 남진, 나훈아 등의 전설적인 트로트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자산운용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트로트 음악은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친구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악적 꿈을 좇기로 결심했습니다. 2004년 19세의 나이로 정통 트로트 곡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섞은 곡을 모은 앨범 데뷔 컬렉션으로 데뷔했다. 이 앨범은 즉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비평가들은 그의 부드러운 보컬과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으로 그를 트로트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서울의 눈물, 내 고향 등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히트하면서 그는 나이든 청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김용빈은 데뷔 초에는 KBS, MBC, 콘서트 7080, 가요 무대 등 음악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의 진솔한 퍼포먼스와 잘생긴 외모는 특히 트로트 음악계에서 충성도 높은 팬층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신인상 후보로 지명되어 업계의 인정을 받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지역 라디오 쇼를 진행하여 삶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청취자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비록 미미했지만 음악 시장이 K-팝에 의해 지배되기 시작했을 때에도 그가 자신의 열정을 계속 추구하도록 하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2012년 그는 두 번째 앨범을 발매하며 휴식에서 돌아왔고 청중의 무관심에 직면했습니다. 음악적 취향이 바뀌었고 트로트는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지만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은 아닙니다. 앨범은 예상대로 팔리지 않아 그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스튜디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족에게 돈을 빌려야 했던 몇 달이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부끄럽고 무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 큰 좌절은 2014년 신인 트로트 신인을 발굴하는 경연대회 트로섹스에 참가하면서 찾아왔다.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관되지 않은 성과로 인해 조기에 탈락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의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일부 시청자들이 그를 노력이 부족하다, 전성기가 지났다고 비난하면서 큰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용빈은 다시 주목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2020년에는 전국 트롯 페스티벌에 참가해 병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연습에 매진했다. 그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인 인생의 길을 선택하여 공연했으며 청중이 각 가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리허설 중에 그는 병원에서 보낸 나날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다시는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회에서 5위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정이 담긴 노래를 불러 심사위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며 가수 이미자는 그가 온 마음을 다해 불렀다고 평했다. 이 순간은 그가 불후의 명곡, 트로트의 민족 등의 TV 프로그램 복귀 제의를 받기 시작하면서 탄력적인 컴백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또 다른 좌절은 이명웅, 장민호 등 새로운 트로트 붐을 주도하던 젊은 스타들과 경쟁해야 하는 압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2018년에 싱글로 트로트와 EDM을 결합해 스타일을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청중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아 자신의 방향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튜디오에 앉아 자신의 녹음을 듣고 울곤 했습니다. 영원히 과거에 갇히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끈기는 보상을 받았고 그는 2021년에 경력을 재건하기 시작했으며 온라인 공연은 수천 명의 시청자를 모았습니다. 어둠 속의 눈물은 그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고 음악에 대한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김용빈은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서 음악 산업에 업적을 남기는 것을 항상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트로트 음악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는 트로트 음악이 한국 문화의 영혼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현대적인 멜로디를 담은 노래를 작곡하면서도 전통적인 특징을 유지하면서 트로트를 젊은 청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0년 전국 트롯 페스티벌에서 5위를 차지한 것은 자랑스러운 성과였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업계에서도 여전히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전국 투어를 열어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국의 모든 지역을 돌며 자신의 음악을 선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음악 외에도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는 요양원에서 무료 공연을 하거나 공연 수익금을 불우아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등 자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2022년에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초대받았는데 이는 수년간 우울증과 싸운 후 그가 마음에 두었던 주제였습니다. 그는 특히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은 후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삶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큰 명성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그가 항상 추구해온 가치, 즉 연민과 나눔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의 자랑입니다. 그는 음악가로서 활동하는 동안 다재다능한 음악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음악 작곡과 프로듀싱을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했으며 직접 풀 앨범을 쓰고 프로듀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노래 인생의 길은 그 여정의 첫 걸음이며 그는 앞으로도 자신의 개성이 담긴 노래가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싸이가 K-팝을 세계화한 것처럼 국제적인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뉴욕이나 파리와 같이 먼 곳의 무대에서도 트로트가 들리게 하는 것을 꿈꿉니다. 이 목표가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그의 몸이 더 이상 최상의 상태가 아닐 때에도 쉼 없이 일하도록 그를 이끄는 원동력은 바로 열정입니다. 김용빈은 또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는 정기적으로 음악 워크숍에 참석하여 실패와 질병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는 재능만으로는 성공에 충분하지 않으며 인내와 자신감도 필요하다고 믿는다. 7년간의 공백 후 무대로 돌아온 그의 모습은 이러한 철학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며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32세인 그는 여전히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예술과 인류에 대한 그의 마음으로 트로트 음악의 전설로 기억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연애와 결혼에 관해 사생활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사생활을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32세의 나이에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을 가진 여성이 있다고 고백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2024년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을 보면 특히 질병과의 싸움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그녀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그녀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사랑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어두운 시절에 빛을 찾도록 도와준 여자에 대한 헌사이기도 합니다. 그의 결혼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지만 이 관계가 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김용빈은 과거의 바쁜 활동 일정 탓에 이루지 못한 연애 경험을 여러 번 한 바 있다. 젊은 시절 그는 종종 스튜디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행사에서 공연했고 그로 인해 지속 가능한 관계를 쌓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대학 시절 연애를 했는데 사랑과 야망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슬픔에 대해 자주 말하지 않지만 이 슬픔은 그가 성숙해지기 위한 여정의 일부였으며 사랑에는 희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병을 앓는 동안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격려의 말을 듣기를 거부한